자, 299페이지 봅시다. 환지계획 작성 기준입니다. 자, 적응환지, 평면환지 관상인데, 환지계획은 이렇게 환지계획을 만들 때는 A의 환지계획은 A가 가지고 있던 정전토지입니다. 정전토지, 그리고 새로 받은 토지가 환지.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정전토지와 어느 정도 고려하는데 뭘 고려하냐? 그걸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지면 그럽니다. 위지면 터술이 그럽니다. 행정구역이 강원도 무슨 군 위지면 터술이 이렇게 나가요. 무슨 면 무슨 리 암기해야 돼요. 위지면 터술이. 위가 위치, 지 그러면 지목, 면은 면적, 터는 터질, 소는 소리, 리가 이용상. 이용상환 그리고 환경 그래요. 위지면 터수리환. 이건 암기 좀 해야 돼요. 자, 환지계획은 정전토지 환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소리, 이용성,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 정의한다. 위지면 토수리 환 암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격 결정 방식 이해는 패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특례죠. 특례는 뭐냐? 이게 원칙이 원칙. 원칙은 이렇게 정전토지 환지, 위지면 토수리 환 이건데 예외 특례 1번 해가지고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 격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일부 환지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이 중요합니다.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요. 소유자가 이 시행자가 줄까 주지마 그럼 안 주거든요. 얘한테 줄까 그러니까 주지마 그러는데 임차권자에 있어. 임차권자 이랬을 때는 임차권자 동의 받아야만 부지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 안중요 X 2번 토지 면적 고려한 환지 간혹 나옵니다. 그래도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환지 청하거나 그게 증환지 환지 대상 제외할 수 있고 이게 환지 부지정 면적이 넓은 토지는 줄여서 감환지 할 수 있다 없다니까 증환지 할 수 있고 부지정 할 수 있고 감환지 할 수 있습니다. 있다. 그 다음에 니은 안중요 그 박스도 안중요입니다. 입체한지입니다. 입체한지 시행자는 입체한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파트 받는다. 건축물 일부 대지 공유 지분 받는다. 그 생각하고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 줄거 봅시다. 신청받아. 그 다음에 출자거요. 건축물 일부와 건물 있는 토지 공유 지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토지 건물 소유자 신청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줄 수 있다. 이게 입체한지요. 그 밑에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입체한지 나온 적 없으면 거기까지만 나오고 302, 303 무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304페이지 가게 되면 6번 공공시설 용지에 관한 조치가 있는데 이것은 6월 달에 시간 남하고 그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7번에 1번은 잘 나오는데 7번은 나오긴 잘 나오는데 절대 답은 안 돼요. 답은. 그냥 지문 5개 채우로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7번에 시행자는 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거나 거기서 끊어봐요. 끊어놓고 경비 충당이니까 뭡니까? 너는 채비지지.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개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거기서 잘라놓고 네가 그러면 공공시설 용지다. 그럼 두 가지 비용 충당 또는 공공시설 그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토지 소유자한테 주지 아니하고 보류지 정할 수 있으며 남겨둘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채비지 정해서 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충당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채비지는 보류지의 일부다. 채비지는 보류지의 일부다. 그렇게 알아야 돼. 채비지는 보류지의 일부입니다. 남겨둔 땅은 무조건 보류지. 보류지인데 그 중에서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긴 것은 보류지 중에서 별도로 뭐라고? 채비지. 그 다음에 니은은 6월달 가야만 알 수 있어요. 니은은 지금 해보자 의미가 없어요. 3번 환지 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항인데 1번 아주 중요합니다. 개발법 그러면 누구라고요? 개발법은
지정권자를 믿어야 되는데 지정권자가 아닌 애가 나와야 드디어. 그래서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하면 체크합시다. 특도 시군구인가입니다. 지정권자가 아니고 특도 시군구, 특도 시군구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할 것. 지정권자가 아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직을 작성하면 특도 시군구, 특도 시군구인가 받습니다. 인가 받은 면 변경할 때 변경 뭐라고 하세요? 새로운 행위. 근데 경미한 변경 안 받는다? 그거 안 봐도 문제 다 풀어요. 안 봐도 괜찮아요. 그것은. 그 다음에 2번 인가 신청은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가권자가 누구냐? 그것만 잘 잡아요. 지정권자가 아니고 특도 시군구, 특도 시군구. 변경인가 받는다? 그렇게 말고. 거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환지 계획은 그렇게 끝났어요. 환지 계획. 그럼 306페이지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는 공사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정해주는 게 환지 예정지거든요.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정해주는 게 예정지인데 우리 노트로 보면 노트 7페이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7페이지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도로가 이런 식으로 도로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 이렇게 도로가 나 있고 여기 필지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 이런 식으로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다.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게 지금 이 노란선, 이게 노란선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는 구획 정리가 안 된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을 구획 정리해서 이제 쓸모있게 바꾸자 그래가지고 자, 도로를 이렇게 사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구획 정리를 이런 식으로 구획 정리하고, 여기도 구획 정리를 이런 식으로 했나요? 여기 보게 되면, 구획 정리,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가 1번 너는 여기 줄 것이고, 2번은 여기 줄 것이고, 3번은 여기 줄 것이고, 4번은 여기 줄 것이고, 5번은 여기 주고 6번은 여기 주고 7번은 여기 주고 8번은 여기 주고 9번 10번은 없으니까 얘들은 땅 안 주기로 하고 부지정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땅에 이제 뭐로 남겨놓고 채비지 남기고 여기도 채비지 남기고 내가 팔아도 비용 쓸 것이고 이거 뭐 보르지 남기고 보르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애한테 원래는 이 위에다 다시 그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한테 어디 준다고? 여기 준다고 미리 알려주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예정지. 끝난 다음에 주는 땅이 환지인데 줄 땅을 미리 정해놓는 게 예정지입니다. 예정지. 미리 정해준다 이런 게 예정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원래는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려면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이해하기는 빨라요. 쉬워요. 자, 이제 이걸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 토지의 소유자 A가 있다. 들어만 보세요. 임차권자 B가 있고 소유자 C가 있고 임차권자 D가 있고 소유자 E 이렇게 있다. 그러면 C, D 입장에서 자 A, B한테 시행자가 A, B한테 야 끝난 다음에 너는 여기를 줄 것이다. 그럼 이게 예정지요. C, D한테 끝난 다음에 여기를 줄게. 그럼 이게 예정지요. E한테 끝난 다음에 여기를 줄게. 그럼 이게 예정지요. CD 입장에서는 이게 옛날 땅이 정전토지예요. 정전토지. 나중에 받을 땅이 예정지. 끝난 다음에 줄 걸 미리 정했으니까 예정지. 그러면 이렇게 예정지를 딱 정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가지고 효력 발생식을 만일에 5월 1일이다 이렇게 딱 정해요. 효력 발생시기가 5월 1일이다 정해놓으면 자 얘들은 5월 1일부터 우리 법에서 어떻게 해놨는가 법에서 자 정전토지 소유자 C하고 D는 이거죠. 정전토지 소유자 C하고 D는 5월 1일부터 정전토지 사용 수입 못한다. 정전토지 못 쓴다. 그 대신
예정지 가서 사용 수익한다. 법을 이렇게 놨다고. 무슨 얘기냐? A, B는 5월 1일날 이 땅 못 쓰고 여기 가서 써야 돼. 이렇게. CD는 이 땅을 못 쓰고 여기 가서 써야 돼요. E는 이 땅을 못 쓰고 여기 가서 쓴다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싹 밀었다고 싹 밀어가지고 1번한테 어디 준다고? 여기 주니까 이걸로 따지면 1번한테 이점을 준다. 지금 이 얘기예요. 구획점이 이점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너 차라리 여기 주고 너 여기 주고 여기 준다. 그러면 이제 정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예정지 효력 발생부터 정전토지는 그만 쓰라. 그 대신 예정지 가서 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5월 1일 되면 A, B가 이렇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죠. C, D는 얘들이 왔을 때 쓰지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A, B 정전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받은 자가 왔을 때 참아야 된다. 수인 의무가 발생하고 이런 상태에서 C가 이리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5월 1일 왔어요. 5월 왔는데 얘가 땅을 팔아야 되겠어요? 처분해야 되겠어요? 돈이 없어요. 급히 땅 팔아야 돼요. 정전토지 팝니까? 예정지 팝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정전토지 팔 거냐? 예정지 팔 거냐? 처분권은 정전토지에 남아있어요. 예정지 파는 거 아니에요. 예정지 파는 것은 그럼 여기서 환지 처분을 해야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환지 처분 안 했으니까 처분권은 그래도 정전토지 남아있다. 그러니까 팔 때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등기는 어디에 남아있다고? 여기에 등기가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팔 때는 여기를 판다고. 이거를 누가 샀냐? C한테 누가 샀냐? 갑이 샀다. 갑이. 갑은 어디 샀다? 여기 샀다고. 어디 쓴다? 여기가 쓴다. 정전토지 사고 쓰기는 예정지 쓴다 이런 얘기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거 하냐 그러면 저 지역이 공사기간이 장기니까 끝난 다음에 주는데 어디 줄 거냐.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미리 알려줘가지고 이런 자들의 권리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또 시행자가 공사하는데 자 공사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리가 900원 그럴까요? 공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갖다가 한 100원 그럴까요? 공사 기간을 10년 그럴까요? 그러면 10년 동안 얼마 써야 돼요? 100원 써야 돼요. 10년 뒤에 900원이 뭐로 오냐? 채비지로 온다고. 그러면 얘는 얼마 들고 시작해야 된다? 100원을 들고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 들고 시작했다? 20원 들고 시작하게 되면 그럼 뭐 2년 되면 공사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자는 자, 이 땅은 채비지다라고 예정 지정하면 채비지가 뭐라고? 시행자목. 이건 내 땅이다라고 미리 표시해놨다고. 시행자도 예정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할 수 있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처분은 원래 못하는데 시행자는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사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돈 떨어질 일이 돈 떨어질만 한다 그러면 팔아가지고 자금 회전하면 사업이 원활해진다. 이런 게 예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끝났으니까 306페이지 중요한 설명 다 끝났어요. 예정지 1번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 시행에서 필요하면 도로 토지에 대해서 예정 주급자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니 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 이 경우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예정지에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급을 아울러 지정. 무슨 얘기냐? 봐요. 이렇게 지금 시행자가 예정 지을 때 A만 딸랑 옮기지 말고 누가 있으면 임차권자 B가 있으면 얘도 같이 지정을 해야지 이 얘기니까 당연하네. 넘어가야 돼요. 2번 X, 3번 X, 양가로 2번 예정 지정 효과 1번. 자 환지 예정 지정되면 정전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서 정전과 같은 내용 권리 행사할 수 있으며 정전토의 사용수가 수 없다. 이거죠. CD는 어쩐다고?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할 때까지 효력 발생부터 예정지 가서 뭐하고 사용수익하고 정전토지 사용수익 하지 마라 이 얘기니까 당연하네 그래야 되고 2번 패스 3번 환지 예정지 정전 소유자 환지 예정지 지정이 효력이 발생하거나 사용수익 개시에 따라 사용수익 시작할 경우 예정제 정전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 권리 행사 방해할 수 없다. 막 1 막상 무슨 얘기냐? 이해. 이렇게 지금 CD가 어떤 토지가 이 토지가 정전 토지 아닙니까? 정전 토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는 뭐가 지정되면 이렇게 예정지가 지정되면 정전 토지에 대해 예정지 지정받은 자가 누굽니까? A하고 B죠.
얘들이 와서 사용수익했을 때 얘들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인 의무 발생하고 이 얘기요. 그래서 3번 앞에다 써놔요. 수인 의무 개체는 났죠. 수인 의무 써놓고 4번 중요입니다. 중요. 4번은 주로 답이 됩니다. 이제 시행되는 채비 용도로 예정제 진행되면 도시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해서 줄거봅시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남들은 예정제에다 뭐만 해요? 사용수익밖에 못해요. 처분을 못해요. 근데 얘는 뭐가 돼요? 처분이 되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꼭 처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고 있다. 처분할 수 있다. 2번 6월달에 양그릇 3번 X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4번 환지 부지정 토지의 사용수익 정지 그것도 4월달에 빠르면 4월 5번 창의물 이전 제거 6월 거의 안 나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6월달 시간 남으면 하고 안 나면 못하는 거고 가능성 없어요. 넘기면 6번 토지 관리 6월달에 시간 남으면 하고 안 나면 못하고 거의 안 나옵니다. 10년 가도 지문 하나 나올까 말까. 311페이지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 처분. 이렇게 해서 이제 공사가 끝나가요. 자, 환지 처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 끝나면 이제 환지 처분하는데 환지 처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가?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만들겠죠. 환지 방식으로 간다면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사업해요. 자, 환지계 인가받았습니다. 사업합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으면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서 여기에다가 서류를 열람시켜요. 서류 열람하지 며칠 보여줄까요? 14일. 그럼 여기서 어쩌란 얘기예요? 서류 보고 할 말이 있으면 의견 제출, 의견 제출. 타당 의견 반영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러고 이제 준공검사 봐, 준공검사. 준공검사는 누가 해줄까요? 누구? 지정권자. 준공검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환지 처분해야 돼요. 땅끼리 바꿔줘야 돼요. 환지 처분하고 이렇게 했다 공고해야 돼, 공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환지 등기 해주고 청산해주면 도지개발 사업이 끝나요. 그럼 이제 환지 처분인데 환지 처분은 자 환지 처분 공고에서 환지 처분은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에 한다. 두 번째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물어보면 이미 이게 결론 나세요. 환지계에서 인가받은 내용을 그대로 소유자한테 알리고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이렇게 환지 처분 끝냈다라고 통지하고 공고를 해줘야 돼요. 공고를 9월 5일날 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떠한 효과가 생기냐 그러면 권리가 이전도 하고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전 소멸은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3개 필지. 자, 1번 필지, 이게 2번 필지, 3번 필지다. A, B, C 있다고 그럽시다. 자, A한테 2번 필지를 주기로 합시다. 그럼 A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정전 토지가 새로 받은 땅 환지요. B한테 3번 필지 줍시다. 그러면 이게 환지요. 정전 토지 되겠죠? C한테는 없네. C한테는 환지 부지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A 권리는 어디로 간다? 2번 필지로. B 권리는 3번 필지로. C 권리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A, B하고는 권리가 이전이 되고 C 권리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전이 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은 자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공고한다. 공고를 9월 5일에 했으니까 우리 법은 뭐냐 그러면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9월 6일날 소유권 취득. 9월 6일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소멸해야 돼요. 소멸. B 권리가 오는 게 빠르냐 C 권리 소멸이 빠르냐 그 판단해야 돼요. 얘가 소멸이 돼줘야만 얘가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무조건 언제 온다고? 다음 날 온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다음 날이 오기 전에 없어야 돼야 돼. 그래서 공고일이 끝나는 때요. 공고일이 끝나는 때, 9월 5일이 끝나는 때 소멸하고 9월 6일이 시작될 때 이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게 이 부분이요. 그러면은 이제 311페이지 3번 환지 처분 가서 1번 공사 완료 공고 열람. 1번 시행되는 환지 방식으로 토지와 사업에 대한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란시킨다. 공사 끝났다 공고하고 서류 오픈. 그 다음에 2번 공란기간은 14일. 뭐 이런 날짜 중요하지 않아요. 3번 토지와 구역의 토지소지나 이해관계는 공란기간 내 시행자에게 의견 제출하고 의견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에 맞는지 확인을 필요한 조치한다. 그 다음에 2번, 2번에 1번,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 2번에 1번 단중이고 답은 2번 있네, 2번. 자, 2번, 1번 읽어볼게요. 시행되는 공란기간 내 의견 제출했거나 제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했으면 지정권자 준공음 신청하든가 토지공사 공사 끝내야 된다. 2번. 시행되는 지정권자 준공음서 받으면 60일 내 환지 처분. 지정권자가 시행되면 공사료 공고하고 60일. 그 부분을 좀 잡아야 돼. 환지 처분은 준공음서 받고 며칠이요? 60일.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자기가 자기한테 준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준공검사 받고 60일.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60일. 그것 좀 알아놓고. 그러면 3번 이제 환지 처분의 공고에 관한 사항인데 읽으면 봅니다. 안 중요합니다. 시행되는 환지 처분할 때는 환지가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리인 점에서 공고한다. 공고 내용에는 이런 것도 공고한다. 시험에 나오지만 안 봐도 문제는 다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안 봐도 괜찮고. 그러니까 공고했다 그거 말고 2번 환지 처분 효과. 환지 처분 효과는 무조건 끝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환지 처분 효과입니다. 1번 권리에 기속해가지고 환지기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 공고 날을 다음 날 정전 토지로 본다. 이거죠. 이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물어본다. 정전 토지로 본다. 이게 지금 정전 토지 아닙니까? 얘는 정전 토지 환지니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9월 6일 날 환지를 물어본다. 정전 토지 본다. 그 말은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언제 환지 이전한다? 다음 날 그 뜻이요. 다음 날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전부 다 환지로 옮긴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권리 소멸입니다. 환지기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전부 다 소멸시켜서 소멸 없애줘야 한다. 그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이 말을 돌린다고 공고된 날을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말 돌린다고.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다음 날은 이전해야 되니까 소멸이 빨라야 된다고. 중요하고 2번 환지 처분 효과 예외 그는 6월달 할 거예요. 지금 할 만큼 절대 중요하잖아요. 걔는 3번 입찰한 이유는 더 중요. 환지기에 따라 환지 처분 받는 환지 처분 공고 날은 다음 날에 환지기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 취득한다. 2번 얘도 중요. 이 경우 정전 토지의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은 다음 날부터 건물 일부와 건물 토지 공유지분 취득한다. 상식적인 얘기요. 자. A가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는데 뭐 받았다? 환지, 무슨 환지? 입치환지.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받았다. A 소유권 어디로 간다? 건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에. 언제 간다고요? 다음 날.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음 날. 언제 가냐? 다음 날. A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D한테 돈 빌렸습시다. 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 제공하고 그러니까 B가 이 토지에다 뭐 했다? 저당 설정. 비저당권 어디로 가냐?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 공유지분에 가야 되냐? 정전 토지에 남아있어야 되냐? 그대로 가야죠. 그대로. 이 소유권 일이 넘어가니까 저당권도 따라가야죠. 언제 갑니까? 다음 날. 포인트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4번도 중요. 1번. 채비지는 시행자, 보리는 환지에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 수익권 취득. 잘 나와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왜? 채비지는 시행자 몫이니까 시행자. 보리지는 환지기에서 정한 자. 환지기에서 정한 자가 언제요? 다음 날. 채비지는 이거 아닙니까?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보리지 이것은 이게 만일에 이게 공원일지 토로일지 주차장일지
뭘 봐야 알아요? 환지 계획을 봐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보류지는 환지 정한 자, 채배지는 시행자. 언제? 다음 날.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환지처분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청산금입니다. 청산금. 1번은 패스. 청산금은 이제 이거 청산금입니다. 자,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 5억이다. 얼마짜리 땅 받았냐? 6억짜리. 청산금 얼마 생긴다? 1억 생긴다. 이게 청산금이요. 정전 토지와 환지, 과부적에 대해서 이제 금전으로 정산하는 게 청산인데, 2번 청산금 결정 써놔요. 금액 계산. 청산금 결정 그러면 금액은 언제 계산해요? 청산금 금액은 언제 계산? 금액 계산. 그래서 언제 계산합니까?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지금 거기까지 다만 보지 말고 환지 처분,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할 때 정전토지는 5억이었지 새로 받은 게 6억짜리다. 1억이다. 2번, 3번 청산금 확정. 이는 중요하죠. 언제 확정되냐 그러면 자 A 입장에서 보게 되면 A는 정전토지가 받아야 될 게 금액을 따지면 5억, 새로 받은 게 얼마? 6억, 청산금 얼마? 1억. 1억을 A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의무가 언제 발생되냐 이 말이. 의무가 언제 확정돼. 여기서 같은 말이요. 언제 의무가 생기냐. A 소유권이 여기 있으면은 의무는 없어요. 청산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A 소유권이 딱 넘어가는 순간 너는 1억 납부해야 될 의무 얘기거든요. 언제 넘어가요? 다음 날. 그러니까 청산금 언제 확정되냐? 다음 날. 다음 날 권리가 이전되니까 다음 날 확정된다. 권리 의무 기속시기가 언제라고? 다음 날.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징수기법 잘 나오는데 쉬워요. 자, 시행되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가 다음 날. 후 그랬으니까. 이후 그러면 그날인데 다음 날부터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기법합니다. 다음 날, 아까 1억이 언제? 다음 날 되니까 이때부터 주고받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다만 볼 때 아니고 2번. 분할입니다. 분할. 이때로부터 분할징수, 분할규발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물어보니까 있다. 분할징수, 분할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기면 이자 계산하지 말고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답니다. 있다. 강제징수할 수 있는데 강제징수는 누구만 하냐 알아놔야 돼요. 강제징수는 누구냐 하냐? 행정청만 한다. 행정청만. 비행정청 못 해요. 어디가 행정청이라고요? 국가. 어디가 행정청이요? 지자체. 국가하고 지자체가 행정청인데 자 국가에서는 강제징수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국세를 안 냈을 때 국세. 지자체는 지방세를 안 냈을 때 어떻게 뺏어오는가 그게 강제징수. 그래서 국세 체납처분 그러죠. 국세 체납처분은 예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처분은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강제징수다. 강제징수. 그래서 1번 행정청이 시행되는 청산금을 내할 자가 안 내면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걸 네 글자로 뭐란다? 강제징수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징수위탁. 행정청이 아니면 강제징수 못하니까 받아라. 부탁. 누구한테? 기초, 쫄병한테. 특도시군거. 특도시군거 받아줍니다. 특도시군 받아주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받아온 금액의 몇 프로를 스스로 줘야 돼요. 몇 프로입니까? 4%. 써요. 없으니까 써요. 수수료 몇 프로 줘야 됩니까? 4% 줍니다. 그런 게 계산 문제 나와요. 청산금 80억 징수하면 수수료는 얼마냐? 3억 2천 계산해야 된다고. 수수료는 4%. 그 다음에 공탁할 수 있다 없다니까. 돈 주려는데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작아서 못 받겠다 우기는 거예요. 그때는 공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5년. 숫자 암기해야 돼요. 5년. 청산금 소멸시효는 5년. 기억하시고 환지 등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청산까지 다 했으면 환지 처분 공고했다. 언제 했냐? 9월 5일 날 했다. 그러면 9월 6일 날 권리는 변동했는데 등기를 해야 돼. 등기는 시행자가 해줍니다. 시행자가. 소유자한테 해가라 그러면 시행자 해주는데 시행자가 어디에다?
등기소에도 맡기지. 촉탁 일괄신청인데 공고하고 언제까지 맡기냐? 14일이 14일. 겁니다, 지금. 횡재는 환지처분 공고되고 14일에 등기소에 촉탁 또는 일괄 신청 듣게 합니다. 14일. 그 다음에 2번 안중요. 5번 6월 달에 할까 말까 그때 생각합시다. 6번 감가 보상금도 6월 달에 가져가 할 거냐 말 거냐 그때 생각하고 7번 임대료 증감 청구는 6월 달에 한번 하고 넘어가게 되면 320페이지 준공검사 등 이것도 6월 달에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323페이지 비용부담은 X고 나오든가 말든가고 가능성 없어요. 24X, 25X, 26X, 27X 28페이지 가면 도시개발채권입니다. 도시개발채권 간혹 한 문제 나는데 해필이면 작년에 났어요. 작년에. 해필이면 작년에 나가지고 올해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데 혹시 또 지문 하나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6월달에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그때 해보고 지금 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지금은 중요한 위주로 330페이지 보면 보칙 X 보칙 욕심내면 안 돼요. 나오지도 않아요. 또 나와도 맞출 수도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면 338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본 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서 시행자 처분에 불복한다.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직권 상급관청이에요. 직권 상급관청. 시행자 처분이 뭔가 위법하다, 뭔가 부당하다. 행정심판 제기한다고. 다시 한번 판단한다.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다. 행정심판법은 직권 상급관청. 시군구 처분이 뭔가 위법 부당하다 누구한테? 시도 처분이 위법 부당하면 누구한테? 국장 처분이 위법 부당하면은 거기서는 끝나는 거예요. 국장은 국장이요. 그러니까 기초가 누구라고? 시군구. 처분이 위법 부담 누구한테? 위에는 광역 시도 처분이 위법하면 위에 중앙 이런 얘기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누구한테 갈 거냐고. 행정청이 아니니까 직권 상급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개발법은 누구? 지정권자. 생각나요? 지정권자. 언제? 그러면 다음 날이고 누구? 그러면 지정권자. 그렇게 해야 돼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했냐? 그러면 지정권자. 이렇게 하시고 393페이지 339 벌칙은 X. 벌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를 좀 보고 문제 97페이지 문제 97페이지 보게 되면 97페이지 자 환지 계획부터 합니다. 1번 도리와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건립별 청산선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류지 정하면 그 명세, 청산구 결정. 그죠? 청산구 결정 언제 한다고? 환지 처분할 때 환지 처분. 2번 도지와 사업 있어서 환지 계획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할 때는 시군구 사전 검토. 그럼 안 되지. 이거 중요하지, 중요. 개발법은 누구? 지정권자인데 환지계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특도시군구.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했으면 누구라고? 특도시군구. 인가받아야지. 검토가 아니고 인가. X. 2번 시행되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법을 했으면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해서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된 제외할 수 있다? 당연하다 그래야 돼요. 1번 토지소유자 신청 동의하실 때 당해토지 전부일부 환지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당해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한다? 그것도 맞고. 4번 시행되는 토지발 사업에 원활한 시에서 특기 필요하면 토지소유자 신청받아 입치한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받아 합니다. 5번 시행되는 도지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에서 일정한 채비지 보류를 정할 수 있다.
경비 충당에서 일정한 토지를 채비지 그것도 괜찮고 보류지 그것도 괜찮고 남겨둔 땅은 전부 다 보류지니까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긴 것은 보류지 중에서 채비지니까 채비지 또는 보류지 그래도 괜찮은 말이다. 예정지 1번 환지 예정지 틀린 거 1번 시행자가 토지개발 사업 시행에서 필요한 경우 토지개발 계획 토지에서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예정지는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할 수 있다. 2번 정전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예정지에서 해당 권리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 A만 딸랑 옮기지 말고 B도 같이 옮겨줘라 이 얘기니까 당연하고. 3번 토지개발 사업 비용 충당해서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4번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점이 공고된 날까지 정전토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정전토지 그만 쓰고 예정지 가서 써야지. 정전토지 사용 수익 정지되고 예정지 쓸 수 있다죠. 5번 환지 예정지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 사용 시작할 날 따르죠.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안 배우고 나중에 배웁니다. 어쨌든 답은 4번 나왔고 자 환지 처분입니다. 1번 틀린 거. 환지 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정전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전토지와 환지에 말을 바꾸잖아요 지금. 환지와 정전토지에 그러니까 출제인들 머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환지뿐만 아니라 정전토지 앞뒤 순서 바꿨잖아요. 정전토지 환지 위지면 터수리한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위지면 등 그랬죠. 그럼 되죠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 작성할 때는 특도시행 인가받는다. 조합은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작성하면 특도시행 인가 맞죠. 3번 시행자는 환지 정하지 않게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 권고가 있는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 사용 수익해야 된다.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4번 안 배웠어도 그냥 넘어갑니다. 답만 찾으면 돼요. 4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권고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정전토지 본다. 맞습니까? 다음 날 정전토지 봅니까? 권고일에 정전토지 봅니까? 다음 날. 다음 날 이전한다 그 말이 다음 날로부터 정전토지. 환지를 다음 날로부터 정전토지를 본다 그 말은 다음 날에 정전토지가 환지로 옮겨갔다 이런 뜻이에요. 맞는 말이고. 5번 정전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성 환지 처분 권고가 있는 날까지 예정지에서 정전과 동일한 등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지어버렸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정전토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는 정전토지 그만 쓰고 예정지 가서 쓰라 했잖아요. 언제?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권고일까지 정전토지 그만 쓰고 예정지 가서 쓰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전토지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권고가 있는 날까지 이건 다음 날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전토지 그만 쓰고 어디 가서 쓰라고 예정지 가서 쓰라고. 그러니까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 예정지에 대해서 정전하고 똑같이 쓴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옵니겠습니까? 오죠. 그러면 1번 5 2번 5 3번 모르겠고 4번 5 5번 5 답 몇 번이요? 3번이지. 결론은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근데 3번 아직 안 배웠다고. 얘는 한참 더 있다 배우니까. 2번입니다. 환지 방식 사업시행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규약이 정하는 목적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 정하지 않고 보류지 정할 수 있다. 하여튼 시행자가 환지 정하지 않고 남기는 거는 무조건 보류죠. 2번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 시행에서 필요하면 토지개발 토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3번 시행자는 채비 용도로 예정지 지정된 경우 토지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충당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있죠. 4번 아직 안 배웠어요. 5번 채비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권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가. 언제? 환지 처분 권고 다음 날. 그러니까 채비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아니라니까 누가? 시행자가 환지 처분 권고된 날이 아니고 권고된 날은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포르지는 이거 아닙니까?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 포르지는 누가? 환지계에서 정한 자. 채비지는 시행자, 포르지는 환지에 정한 자 해가지고 시체 보정. 몸매 보정이 아니고 시체 보정. 채비지 시행자, 포르지 정한 자. 근데 거기서는 채비지를 정한 자 그러면 안 되지. 채비지는 시행자. 언제? 다음 날. 그럼 문제가 틀린 거니까 5번이 틀렸으니까 그럼 4번은 맞다고 넘어가야죠. 3번 환지 방식 사업시행 옳은 것은 자 시행된 행정증이 아니다. 1번 사업시행자가 환지계 작성하면 특도 시도 인가받는다. 특도 시 군구 그래야지. 시도가 왜 나오냐고. 특도 시 군구 그래야지. 출제위원들 머리 좋아요.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 금전으로 청산한 내용으로 환지를 변경할 때 변경 인가받아야 된다. 아직 안 배웠으니까 패스. 이거는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 안 배우는데 문제는 상식으로 푸는 방법 배운다고. 3번 토지 소유자는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 환지 제외할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자, 시행자가 야 땅 줄까? 주지 마. 얘가 줄까? 줘야지. 이래버리면 환지 해줘야 돼, 안 해야죠? 해줘야 한다. 지금 그 얘기요. 그러니까 3번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소유자는 주지 마 그랬어요.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 등이 동의 안 하면 무슨 소리야? 줘야지. 이러면 해당 토지는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맞다지. 4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정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정전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예정지에 대해 소멸한다? 아니지. 정전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만 예정지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취득한다 그래야지. X고. 5번 환지계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정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부지정. 환지점은 공고된 날은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고요? 공고된 날이 끝나 소멸한다고요?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4번입니다. 청산금 제도 틀린 거 1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하면 과부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당연하지. 돈으로 정리한 돈으로. 2번 과소토지에서 환지 대상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 아직 안 배웠고. 3번.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에도 청산 줄 수 있다. 아직 안 배웠고. 4번.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 교부할 수 없다. 뭐 답이 얼마나 쉬워요. 안 배워도.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자 붙여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5번 청산금을 소멸시효 몇 년이라고요? 5년. 그러니까 몰라도 4번이 틀렸다라는 거는 압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인데 도시개발법. 집에 가면 얘기했듯이 도시개발법 이 흐름을 써봐야 돼요. 흐름을 써봐야 노트 봐봐요. 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노트 32페이지. 노트 32페이지는 도정법입니다. 도정법. 신개발하고 재개발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도정법이 좀 더 복잡해요. 그리고 개발법은 이 순서가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도정법은 순서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도정법 순서를 이해를 하려면 개발법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집에 가게 되면 개발법입니다. 개발법. 이게 개발법 흐름도니까 이 개발법 순서를 갖다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몇 번이고 써가지고 이 흐름을 좀 알아내야 돼요. 이 흐름을 알아야만 신개발을 알아야만 다음 주에 여기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그러면 다음 주는 재개발 정비구역. 도시개발 사업계획 그러면 거기서는 정비계. 실시계획 그러면 거기서는 사업시행계획. 환지계획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환지처분 그러면 거기서는 분양처분 이전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흐름에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 흐름을 신개발을 알아야만 재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 몇 번 써보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